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7시 40분 금요일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요일날 이게 좀 다소 늦은 시간임에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사실상 많이 오른 자리여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850억 가까이를 개인분들이 좀 매도를 진행하셨는데, 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패턴이랑 증시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패턴과 증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냥 막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신규 배수하려고 대기 타려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증시 꽤나 많이 올라온 자리잖아요.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이 구간에서부터 분할로 물릴까고 하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직 출발 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베스트겠죠. 제가 그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좀 보는 상황에서 제가 그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차라리 신규 매수하려고 대기 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해도요, 여기 지금 하단에 써있죠.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수익 봤다라고 해서 제가 금전 요구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맞춰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셔야 되고 틀려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틀렸을 때는 이 사람이 옛날에 이거 누구한테 듣고 샀는데 그럼 이 사람은 믿고 걸러야겠다 하려면은 구독을 누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맞췄을 때도 이 사람이 추천한 거 그대로 맞아서 내가 수익 크게 봤다. 또 다음번 종목 없을까요? 그러니까 구독은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추적 관찰해 주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제가 한 가지 가져왔다라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어김없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신고가라고 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개인분들이 매도하지 않도록 매도세가 쏟아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광기 구간으로 가려면은요, 우리가 제 유튜브를 많이 좀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원한 신고가를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신고가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댓글 다셨을 때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참여도가 높아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줘 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패턴이랑 증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 같은 경우가 어떤지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 업종 종합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뭐 적산병, 흑산병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패턴에 흑산병이 떴다. 흑산병이 뭐냐면요, 음봉이 연속으로 3개가 떴다라는 소리예요. 코스피 지수에 지금 음봉이 연속으로 3개가 떴다 보니까 이제 하락이 오면은 하락에 대한 추세 전환의 암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산병, 흑산병, 저는 이런 패턴보다는요, 갭이론을 좀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갭이론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 갭을 메꿀 거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갭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은 메꿔진다라고 생각이 했을 때는 조정을 다음 주엔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신풍제약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신풍제약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얘네는 증시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코로나나 이런 이슈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방어하는 역할로 지수가 떨어질 때 보통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왔던 자리에서 하락을 좀 암시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미쳐 날뛰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신풍제약이 슬쩍슬쩍 올라오고 있는 증시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힘이 지금 상승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무섭게 상승하면서 3,300포인트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폭이 깊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법 개정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올라온 각도만 놓고 보더라도 조정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못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조선방산 원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금 추세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한국조선과 협력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했었다 보니까 지금 방산이랑 원전을 좀 더 주도 섹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뭐가 추가가 됐냐면 자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가 아무래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대장주로 부상할 수 있는 네카오 부분도 무조건 살펴봐야겠다.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지만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증시 부분은 그렇고 지금 패턴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많이 올라온 자리는 맞지만 한 번 더 광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광기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틀 연속의 상승, 정말 미칠 듯한 상승이 한번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NH투자에서 제가 아까 전에 계산기 두드리는 얘기 했었는데 지금 추정치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면서 예상기를 많이 두드려서 이제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쿼터의 이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상치가 좀 나오게 됐고,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서 목표가를 계산한 게 지금 8만 원 정도, 8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와줬죠. 얘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8만 1,000원까지 좀 상향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한 번 더의 그 광기의 흐름에서의 미칠 듯한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날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6월 23일 날 월요일 날 15%를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상승 흐름을 만약에 이때 광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이 다음날 24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가 더 나왔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도치형 캔들이 출현하고 빠졌을 확률, 단기 고점을 형성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는데 사실상 이때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높냐면은 여기서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5일선까지 올라오는 리테스트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대형주다 보니까 리테스트는 거의 웬만하면 다 나와준다라는 소리예요. 자, 앞전에도 보시면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조단위로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뭐 대장주 뭐 이렇게 이제 불렸던 종목들 중에 에코프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2의 에코프로라고 계속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 전에 이렇게 한번 21선에서 터치하고 다시 한번 돌아 올라오는 리테스트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1선 터치하고 한 번씩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 정리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고점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앞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이때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여기서 이게 고점 한번 찍으면서 광기 영역으로 한번 접어들어서 대략적으로 이틀 동안에 오른 게 3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빠져주면서 21선 급하게 훼손하고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이게 좀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번 미친 광기의 흐름으로 30% 가까이를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게 윗꼬리 음봉을 달면서 크게 무너뜨린 다음에 급하게 들어 올리면서 리테스트가 나왔죠. 5일선 위로 올라와서 전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쭉 흘러내렸던 게 에코프로입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런 광기의 흐름은 아직까지 나왔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거의 600조 가까이가 좀 올라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 이틀 동안 오른 게 몇 퍼센트냐면요 여러분, 이때 이 금요일날 1월 8일 금요일날 오른 게 7% 종가 마감해줬고 월요일날 이때 오른 게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가가 9%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 더하기 9%면은 16%예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50%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정말로 허황된 말이 아닌 이유는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거의 600조였습니다. 여러분들 600조. 시가총액 600조, 지금도 360조거든요. 근데 600조랑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42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조짜리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600조라는 게 500조, 600조 뭐 이 정도 구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총 600조짜리가 16%를 이틀 동안에 상승했다라는 게, 그러면은 42조짜리도 충분하게 50% 이렇게 상승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광기 흐름으로 한번 진행되고 나서 조정을 보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라온 구간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오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 구간은 어떤 거냐면 이 어제 금요일 날의 종가 이 구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구간을 깨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하방 추세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반등 한번 나오는 리테스트 나오고 나서 단기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조정 보이고 올라갈 확률이 4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런 장대 양봉 다음 주에 한 번 더 세워주면서 또 미친 상승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미친 상승으로 갈 확률을 6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루테어 여러분들한테 가스터빈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재료가 있잖아요. SMR 부분도 있고 원전 부분도 있고, 원전 해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원전 해체가 크게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여전히 가스터빈이라는 재료도 있고 아니면은 MSCI라는 재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가지 테마를 제가 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서 나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패턴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5일선을 깨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깨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돌려 세워주면서 행환을 좀 했습니다. 확실하게 깨지는 구간에서 팔아야 우리가 어깨에서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 고점 아직 나오지 않은 구간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MSCI에 대한 활용을 제가 이제 짚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8월 MSCI를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8월 MSCI보다는 11월 MSCI로 진행될 확률도 생각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8월 MSCI가 됐다라고 하면 기간값이 사실상 지금 계속 올라야 돼요. 7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 올라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지점에서 진짜 광기에 75,000원, 8만원 구간이 아니라 정말로 한 10만원 구간 단기적으로 바짝 찍고 거기서 단기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때 골이 굉장히 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어디로 11월 MSCI로 진행될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다. 지금 MSCI 떠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상 거의. 근데 이제 MSCI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좀 불발이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흥국이라고 해도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는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짚어드리고, MSC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그러니까 하나의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에 우리나라가 그 신흥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흥국 리스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외국의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어도 이 신흥국 지수를 사는 순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그 돈이 이 신흥국 펀드를 사는 순간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이 됩니다. 이게 지금 MSCI의 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건 액티브 자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걸, 이게 어쨌든 외국계 투자자본이잖아요. 외국계 투자자본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실질적으로 MSCI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광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을 때 MSCI에 대한 이슈는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앞전에도 원전 해체 테마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MSCI가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재료를 엮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MSCI 관련한 테마가 한 번 더 불거질 거고, 지금 구간에서 플랜 A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승 흐름 크게 나오고 나서 부정을 보일 확률, 그리고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62,000원 구간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종가상. 그렇게 되면은 단기 고점을 찍고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실적 검증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거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서 5월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 기폭제로 작용했던 게 이제 쇼커버링 관련한 얘기였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공매도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쇼커버로 작용할 수가 있고, 개인들이 매수세로 이겨냈던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증시 예탁 자금이 꽤나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 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시작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시 예탁 자금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한번 이번 광기 구간에선 진짜 코스피 5천까지는 모르겠는데 3,300 구간은 분명히 틀어야 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이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 소리를 들었던 요 구간까지는 한번 트라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장에 계속적으로 돈을 풀려는 움직임이 국내든 국외든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민주식 소리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증시에 쌈짓돈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다시 한번 달라붙으면서 2차 파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어갈 만한 종목 중에 이게 지금 결국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AI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AI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이 전력이 몇 배 이상이 필요하고 2030년까지 몇 배 가까이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력을 많이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던 거고 SMR 관련한 이슈도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SMR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터빈까지 영위하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죠.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왔던 자리인 건데 이 우리가 AI 이 파생 테마로 생각했을 때 이 AI를 하나의 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뇌. AI가 뇌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AI에 들어가는 전력은 뭡니까? 에너지는 뭐겠습니까? 바로 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밥. 밥을 먹어야지만 이 뇌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밥을 먹었을 때 이 뇌한테 가는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혈관. 혈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선입니다, 전선.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선 관련주였어요. 전선 관련주였고, 지금 일진전기도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서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신고가 가는데 내가 지금 사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던 어떤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전선은 사실상 바닥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 대한전선 어떻습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가면은 막 최고가가 얼마로 찍혀 있어요? 1233만원 여기까지 갈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16,000원 구간에 있는데 완전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 구간에서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만 간다라고 해도요, 거의 대략적으로 5만원 구간입니다. 5만원 구간인데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5만원 구간까지도. 지금 16,000원입니다. 16,000원. 대략적으로 한 2.5배에서 한 3배 가까이는 상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한전선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직 출발을 안 한 전선주 중에 2등이거든요. 2등. 1등이 LS전선인데 이건 비상장 KOTC 그룹이 기업이다 보니까 보통 LS 일렉트릭을 많이 얘기를 하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엔요.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은 완전 신고가입니다. 월봉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고 있는데 완전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연봉으로도 봤을 때는 완전 역사적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는데 얘가 1등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한전선은 2등인데 연봉으로 봤을 때는 완전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있고 월봉상으로도 완전 바닥에 있고 주봉상으로도 바닥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주봉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진짜 여기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이게 44,000원 구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지금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나요? 일진전기 어떻습니까? 일진전기 이것도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요, 정말로 신고가. 한일전기라고 있죠. 한일전기도 지금 신고가예요. 한일전기도 역사적 신고가로, 이건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거 잡으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전선은 어떤가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고점도 아직 수복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전선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흔들면서 빠질 구간까지 생각해서 분할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작정적으로 지금부터 이거 신용 가능 종목이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신용 가능 종목이니까 내가 이거 그냥 풀매수 신용으로 그냥 해서 버텨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깡통 무조건 찹니다.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신용까지 써가지고 매수를 한다. 이러면은 한 번만 잘못 얻어 걸려도 무조건 깡통으로 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욕심 부릴 거 없이 우리가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현금으로만 보유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이고요. 대한전선 영상도 제가 앞으로 계속 찍을 건데, 대한전선이 지금 사실상 어떤 게 있었냐면은 LS전선이랑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는데 LS전선이랑 그게 졌어요. 졌는데 어쨌든지 간에 4월 8일 날 최종 승소라는 내용의 좀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LS전선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악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고 얘네도 유상증자 같은 것도 많이 때렸던 애들인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상증자를 때렸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악재가 다 해소된 상황에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이런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테스트해주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냥 매집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털어먹고 나가기에는 AI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큰 이슈였다 보니까 이렇게 앞전에 상승을 했던 흐름이 하나의 매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61선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검증받고 올라가느라고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유했을 때 우리가 재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대한전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지금 주주님들이시잖아요.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전에 상승을 했던 그 구간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놓고 보시면요. 이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아래에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차트거든요. 상승하다가 음봉 떨어지기 시작한 날이 6월 8일 날. 예, 여기 대한전선도 두산에너빌리티도 6월 8일 날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테마예요, 사실. 근데 지금 이 박스를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4년간의 박스를 돌파를 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 위에 있는 게 바로 대한전선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4년간의 박스에서 아직 이 상단부까지도 노리지 못했다. 상단부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3배 가까이 가야 되나요? 3배? 3배면 48,000원이니까 여기 위에가 보시다시피 44,000원이죠. 44,000원. 대략적으로 한 3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5만원 구간까지 만약에 트라이를 한다고 하면 3배 이상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대한전선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대한전선으로 만약에 수익을 보신다라고 해도요, 제가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에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손절도 짧게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을 보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을 한번 가져와 봤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짚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 뭐 맞췄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진이긴 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매집주로 해서 안내드렸었는데 우진을 딱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16% 가까이가 종가를 찍어줬거든요. 다음날 19일날. 보신 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1.7만 명, 그러니까 17,000분 가까이가 보셨다 보니까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은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우진도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우진 드릴까 우진엔텍 드릴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진엔텍은 엄청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이제 자랑하기도 뭐해서 말씀을 굳이 안 드렸던 건데, 우진엔텍은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거 막 혼자 찾아서 매수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진을 가져왔는데 자회사인 우진엔텍이 훨씬 더 시원하게 올라갔네요. 제가 판단을 좀 미스했던 부분은 시장에서 우진은 잘 몰라도 우진엔텍은 많이 알거든요. 이름값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대한전선은 이번에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름값이 있잖아요. 이 대한전선이라는 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아가면은 좀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21선에서 지지받을지 61선에서 지지받을지 모르겠지만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돌파 시도하다가 음봉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원한 상승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AI 수혜주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이 과거에도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24년도 9월 21일. 근데 지금 다른 종목, 다른 전기, 뭐 일진전기부터 시작해서 한일전기도 그렇고 LS 일렉트릭 다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는데 대한전선만 못 가고 있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역사적 신고가는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는 참 신기하니만치 엄청 높아요. 1200만 원이에요. 이거 한 주당.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한 5만 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대한전선 5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한번 목표가를 잡고, 이 1차 목표가는 44,000원입니다, 여러분. 1차 목표가는 44,000원 잡고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이 올리기 시작하면 노박구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이렇게 시원한 상승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네, 44,000원 구간 그리고 5만 원 구간 이렇게 우리가 목표가 잡고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한 것에서 가장 좀 유력한 거를 저는 MSCI를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수주 내용으로 바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앞전에도 원전 해체 테마 계속 좀 짚어드렸었는데 해체가 좀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 우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비트로테크도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상 원전 쪽이 무겁다 보니까 원전 해체로 지금 한번 또 신선함을 시장에 줬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 두산에너가 혼자 치고 갈 수 있는 환경에서는 MSCI 관련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신규 매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대한전선 분할로 모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든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2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막 뭐 2위 기업 막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죠. 국내 전선업계 1, 2위 간의 특허 분쟁도 뭐 마침표를 찍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2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고 산일전기도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고 일친전기도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는데 대한전선만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관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는 단기적인 시세에 오늘 지금 종가가 굉장히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 촬영 중에 8시 10분이 넘어갔는데 분봉 흐름상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와 주면서 잘 마무리를 해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에서부터 만약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진짜 광기가 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비중 축소를 하면서 챙겨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평단 여기니까 나는 이거 광기 끼고 다시 한번 조정 보였다 올라가고 이런 거 3개월 버리고 이런 거 나는 그냥 신경 안 쓸란다. 그냥 나는 이거 목표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끌고 갈 거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분할 매도 했을 때는 리스크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좀 챙길 수 있을 때는 챙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14만 6,498원 고가를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탁 나오고 나서 지금 돌려주고 올라가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요. 여기 최저점에 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상승을 해서 내가 평단가가 여기였는데 진짜 끝까지 가자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진짜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내가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6개월 선도 깨졌고 1년 선 만나러 오는 구간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매도 버튼 화딱 지나가지고 그냥 나가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잠깐 피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 보고 재매수를 해도 되고 우리가 보통 이거를 종목과 사랑에 빠지고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현상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냐면 새로운 연인이 없어서 그래요. 새로운 연인. 대체자가 생긴다라고 하면요. 새로운 연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옮겨 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새로운 연인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뭡니까? 대한전선을 소개를 시켜드렸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끝났고 못 가니까 파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를 제발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끝났으니까 시세가 끝났으니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팔고 대한전선을 사세요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 75,000원 구간 부분에서 8만원 구간을 다들 목표가를 지금 증권사들이 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각도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에 도착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목표가는 또 상향을 할 겁니다. 저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구간에서 피해서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잡게 되면은 훨씬 더 시드를 크게 풀릴 수가 있을 뿐더러 리스크도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갈 만한 걸로 대한전선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내일 영상도 마찬가지로 찍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좀 두서가 없었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을 사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맞추건 틀리건 무조건 여러분들은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맞췄으면 맞춘 대로 다음번 종목이 궁금해서 구독을 누르셔야 되는 거고 틀렸다라고 하면 틀린 대로 얘 픽은 앞으로 믿고 해야겠다 해서 구독해놓고 계속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